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 바로 울산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요. MIT나 미시간대 같은 미국의 정말 최고 대학 전문가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방문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 만남이 왜 중요하고 또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굳이 울산까지 왔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이분들이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미래조선소의 모습, 특히 그 첨단 기술력을 직접 보러 온 겁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인 한국의 기술, 이걸 직접 확인하고 단순 견학을 넘어서서요.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나 연구 협력, 이런 걸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뛰어난 생산 능력하고 미국의 연구 역량이 만나는 그런 시작점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특히 FOS라고 하던데요. Future of Shipyard. 네네, FOS. 이 미래형 조선소 프로젝트랑 그 디지털 전환 기술, 여기에 관심이 아주 컸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FOS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정을 자동화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 인도까지 이 조선소 운영 전체를요. 그냥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쫙 묶는 겁니다. 뭐랄까 지능형 조선소. 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지능형 조선소? 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설계 단계에서 뭔가 변경 사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실시간으로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 용접 경로에 바로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재 발주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와, 정말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통합을 통해서 사실 전통적인 조선업의 좀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비율이나 지연 같은 거. 이걸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그 방문단이 자율운항 실증선도 타봤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자료에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미래 기술을 그냥 책상 앞에서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바다 위에서 몸으로 느껴보게 한 거죠. 확실히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르겠네요. 근데 이런 미래 기술 투자가 실제 성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최근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년에 수주 목표액이 108.5억 달러였는데 이걸 훌쩍 넘겼고 네, 달성했죠. 특히 그 돈 되는 선박, LNG 운반선 분야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목표치는 더 높아요. 125억 달러. 맞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그 미국발 LNG 물동량 증가,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된 걸까요? 네,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수주 실적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LNG 운반선은 물론이고 요새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겸용 이런 이중연료 추진선 있잖아요. 친환경 선박들요. 네, 맞아요. 그런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수요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미래 시장을 우리가 먼저 잡겠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하거든요.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LNG 벙커링선 4척 수주한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친환경 전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한 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뛰어난 건조 능력, 미국의 첨단 연구력, 각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딱 합쳐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냥 개발 속도만 빨라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실물 제작 능력, 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거랑 미국이 강적을 보이는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역량, 이걸 딱 결합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조합이 잘 되면 차세대 선박, 예를 들어 완전 자율 운항선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그런 선박, 이런 미래 기술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고 시장을 선점할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니라 미래 해양 기술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관건은 이 잠재력을 어떻게 진짜 혁신으로 만들어내느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혁신으로 현실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묻은 흐름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업이라는 정말 거대한 전통산업이 있잖아요. 이 산업이 지금 디지털 친환경 자율화라는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정말 온몸으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한미 전문가들의 만남과 협력은요, 그냥 이 변화의 파도를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만들어서 주도하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리더십이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미래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한국의 그 첨단 제조 능력과 미국의 R&D 파워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혁신이 태어날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친환경 연료, 그 다음으로 조선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넥스트 빅싱, 그러니까 다음 거물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과연 이 한미 파트너십이 다가올 미래를 그냥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